오전 10시 회의실. 보고서 결제, 일정 조율, 팀원 피드백. 쉬지 않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커피는 이미 식어 있고 그리고 오후 4시. 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팀장님, 내일 점심 어디서 드실 건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립니다. 그냥 아무데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전에는 수십 가지 결정을 척척 내리던 분이 점심 하나를 못 고르는 겁니다. 이걸 처음 연구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예요. 그는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양질의 결정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한도를 넘어서면 뇌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충동적으로 아무거나 고르거나, 아예 결정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하루 동안 가석방 심리를 진행했는데 오전에 심리한 신청의 허가율은 65%였어요. 그런데 오후 늦게 심리한 거는 허가율이 20%도 안 됐습니다. 같은 판사, 같은 법정, 같은 기준. 달라진 건 딱 하나. 뇌가 얼마나 많은 결정을 이미 내렸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박 사장님이 계세요. 55세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전에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오후만 되면 뭔가 결정 내리기가 싫어. 중요한 거 있어도 그냥 내일로 미루게 돼.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나이가 아닙니다, 사장님. 뇌의 결정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뇌도 스마트폰이랑 똑같아요. 충전 없이 하루 종일 쓰면 결국 저전력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저전력 모드에서는 중요한 기능부터 꺼지거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오전에 합니다. 저녁에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지 마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옷을 회색과 파란색 두 가지만 입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옷 고르는 데 쓸 뇌력이 없습니다. 작은 결정을 줄이면 큰 결정의 질이 올라갑니다. 내일 아침 오늘 가장 중요한 결정 딱 하나를 제일 먼저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결정력은 달라집니다. 이 여사님, 48세. 아이 둘 다 대학 보내고 이제 처음으로 내 시간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게 있었어요. 작은 카페에나 커피향 가득한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단골 손님이 오늘도 잘 마셨어요 하고 나가는 그 장면. 근데 막상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약 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 편한 생활을 다 잃으면? 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사님, 아직도 카페 창업 준비 중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너먼 교수가 밝혀낸 게 있습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2.5배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득이 눈에 보여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본능적으로 멈춥니다. 이게 나약함이 아니에요.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생존하면서 새긴 뇌의 회로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 여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 실패해도 잃을 게 전혀 없다면 지금 바로 카페 시작하실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딱 그겁니다. 문제는 능력도 준비도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판단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이름 붙여드릴게요. 10 규칙입니다. 결정 앞에 멈출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결정이 10분 뒤에 어떻게 느껴질까? 10개월 뒤에는? 10년 뒤에는? 10년 뒤에도 후회할 것 같은 결정. 그게 바로 지금 해야 할 결정입니다. 10분만 두려운 결정. 그건 공포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여사님, 10년 뒤 카페 한번 해봤으면 좋았겠다 싶으실 것 같으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밤 11시, 침대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고릅니다. 처음엔 후보가 3개였어요. 리뷰를 읽다 보니 5개로 늘어납니다. 비교 사이트를 들어가니 8개가 됩니다. 영상 리뷰까지 보고 나니 12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더 알아보고 세자. 그리고 결국 사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것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뇌과학 실험인데요.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선택지가 일정 수를 넘어가면 전전두엽의 분석 기능이 오히려 마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생각하면 뇌가 결정을 포기해버립니다. 분석이 판단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43살 직장인이 있어요. IT 회사 중간 관리자인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할까?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결정력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분이 결정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분석력이 너무 뛰어나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찾지 말고 충분히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는 이 전략에 이름을 붙였어요. satisfying, 만족과 충족의 합성어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을 잃습니다. 완벽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충분히 좋은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이름 붙여드릴게요. 3초 결정 프레임입니다. 선택지를 처음부터 딱 3개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이 질문 하나만 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충분히 좋은 선택은 어느 것인가? 3초 안에 답이 안 나오면 첫 번째 감을 믿으세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직관이 틀린 경우보다 맞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높습니다. 우리가 직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뇌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 데이터를 0.1초 만에 계산한 결과거든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결정 키로. 뇌의 배터리는 유한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오전에, 작은 결정은 미리 없애세요. 둘째, 손실 회귀. 두려움이 아니라 10년 뒤를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10분만 두려운 결정은 해야 합니다. 셋째, 과잉 분석. 선택지를 줄이고 충분히 좋은 것을 고르세요.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게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뇌의 작동 방식을 알았으니까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가장 중요한 결정 하나를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오늘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결정 앞에서 멈춰 서셨나요? 괜찮아요. 이제 당신 뇌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뇌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멘탈 치트키였습니다.